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시면 되고, 조금 공개적으로 하는 게 민망하신 분은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말 끊어도 되니까 언제든지 채팅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디바이드 앤 컨커, 한국말로 분할 정복이라고 부르고요. 솔팅은 정렬, 그리고 바이너리 설치는 이분 탐색입니다. 세 주제가 조금 연관성이 있어 보여서 이렇게 잡았고요. 혹시 여러분 지금 제 말 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펠린드롬인지 확인하기 이 문제부터 볼 건데요. 백준 1988번이고 알파벳 소문자로만 이루어진 단어가 주어질 때 이 단어가 펠린드롬인지 확인하시오. 펠린드롬은 앞으로 읽을 때와 거꾸로 읽을 때 똑같은 단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레벨이랑 눈이 있겠고요. 첫 번째 줄에 펠린드롬이면 1 아니면 0을 출력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생각해보면 직관적으로 끝에서부터 비교하면 되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ABCBA라는 대표적인 펠린드롬을 한번 볼 때 그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키는 네, 녹화 강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왼쪽과 오른쪽부터 비교하면 되겠죠. 만약에 둘이 다르다면 이제 그것은 펠린드롬이 아니니까 더 이상 비교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교를 계속 해 나갑니다. 만약에 같으면 이거는 이 안쪽 문자열을 비교하는 문제로 문제를 축소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 얘네 둘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제 안쪽 문자열이 펠린드롬인가? 라는 문제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인데 계속 축소시켜 나가다가 이렇게 한 글자짜리 문자열이 되면 이거는 무조건 펠린드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펠린드롬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길이가 짝수인 거를 볼게요. 짝수인 것도 똑같이 비교를 해나가면 되죠. 그런데 마지막 종료 조건은 이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가리키는 문자가 서로 엇갈려지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문자열의 길이가 0보다 작은 상황이 되겠어요. 0 이하의 상황?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코드로 구현하면 펠린드롬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left는 0이고 확인하는 right는 가장 오른쪽이니까 문자열 -1의 인덱스가 되겠죠. 그것으로 이제 펠린드롬인지 확인해서 출력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펠린드롬 함수를 보면 left랑 right가 있고 만약에 이제 확인하는 문자열이 남아있다는 거는 left가 right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기 느낌표가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확인할 문자열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모든 검사를 통과했으므로 이것은 펠린드롬이라는 의미로 true를 반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 양쪽 끝을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양쪽 끝에 두 문자가 다르면 이건 펠린드롬이 아니니까 더 이상 검사할 것도 없이 홀스를 반환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똑같다면 이제 양쪽 끝에 문자를 제외하고 안쪽으로 그러니까 검사하는 걸 좁혀 나가면 되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인덱스를 하나씩 이동시켜서 그것의 확인 결과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코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지금 한 1분 정도 보시고 질문해 주세요. (1분은) 너무 긴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거 브론즈 1 문제인데 이거 푸는 방법은 다양한데 디바이드 앤 컨커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일단 갖고 왔거든요. 혹시 궁금한 점 있는 분 지금 채팅 쳐주실 수 있나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 분할 정복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면 일단 디바이드 앤 컨커는 문제를 유사한 양상을 띠는 부분 문제로 재기적으로 분할해서 해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때 부분 문제들은 서로 겹치지 않아요. 그 다음 주에 아마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DP를 배울 텐데 그것이 이제 DP와의 차이점이 되겠고요. 이건 DP도 배우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분할하는 걸 언제까지 하느냐라고 하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작을 때까지 분할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펠린드롬 문제에서는 이제 문자열의 크기를 점점 줄여 나가는 거고 그렇게 줄여 나갈 때 부분 문제는 서로 겹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인 거랑 겹치지 않는 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DP의 대표적인 예는 피보나치 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 아시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3을 호출할 때랑 피보나치 4를 호출할 때랑 모두 피보나치 1, 2의 수들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겹치지 않는 부분 문제로 나눌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작을 때까지 분할하면 되는데 앞에서 본 펠린드롬 문제에서는 그것이 이제 문자열의 길이가 1이거나 0일 때 그럴 때까지 분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로 또 넘어가 볼 건데 일단 문제 읽어보실게요. 이 문제 원문 전문을 다 갖고 온 거라서 이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사이트 들어가서 보셔도 됩니다. 한 13분, 지금 12분이 돼서 14분이 될 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14분이 됐는데 문제를 요약하자면 이 예제 입력을 보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각 변은 3의 거듭 제곱꼴로 주어지고 이제
종이를 자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당하는 크기만큼의 영역에 모두 같은 수로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종이로 되는 거고, 아니면 그것을 총 9등분, 그러니까 각각의 변을 3등분씩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을 때 전체가 마이너스 1로 채워진 거랑 0으로 채워진 거랑 1로 채워진 거의 개수를 각각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칠해보면 0인 것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가지고 12개고요. 마이너스 1인 것은 여기 1개, 여기 9개 해서 10개고, 1인 것은 여기 2개 하고 여기 3개씩 3개 해서 9개 해서 총 11개입니다. 이것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보면 일단 그 n이라는 게 현재 보고 있는 종이의 크기의 한 변의 길이라고 할 때 n 곱하기 n 크기의 행렬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종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만약 그렇다면 개수를 업데이트해주고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 않다면 종이를 9등분해서 각각에 대해서 또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 바로 코드를 가져와 버렸는데, 일단 하나씩 볼게요. 이 어레이에는 그 인풋으로 주어지는 배열을 저장할 겁니다. 이때 왜 7000으로 잡았냐면 3의 7승이라는 게 이런 값인데 그냥 대충 적당히 잡아서 크기를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게 지금 7000 곱하기 7000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100만은 확실히 넘어가는 숫자죠. 그런데 이제 배열을 잡을 때 인티저형 배열을 크기가 100만 개 이상의 원소를 담는 그런 배열을 선언한다고 할 때 그것은 메인 함수에서 선언하시면 안 됩니다. 메모리에 그 용량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른 부분에 저장시킬 수 있도록 전역 변수로 선언해 주셔야 하고요. 여기선 배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역 변수로 선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n스에는 각각 마이너스 1, 0, 1이 적힌 종이 수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olve는 이제 문제를 푸는 함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y랑 x는 y행 x열부터 그 한 변의 길이가 사이즈인 크기를 봤을 때 그것에서 그런 상황에서 개수를 구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메인 함수는 일단 여기 입력받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 조금 오타가 있는데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브 함수를 볼게요. 솔브 함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y행 x열부터 한 변의 길이가 사이즈인 배열을 보면서 그것이 종이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함수인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즈의 크기 종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거를 플래그 변수로 만들어서 돌겠고요. 쭉 확인하면서 만약에 해당 범위에 있는 수들이 모두 같지가 않다면 플래그에 false를 저장하고 그 확인을 끝내면 됩니다. 이것이 확인하는 부분이었고, 만약에 그 지금 확인하는 영역이 모두 같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종이가 되니까 개수를 업데이트해주고 분할을 종료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3분의 1 사이즈의 변만큼 증가해 나가면서 솔브 함수를 불러줍니다. 이 부분이 이제 9개로 분할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혹시 코드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코드를 보여드렸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일단 처음에는
0 곱하기 0에서 시작하는 사이즈가 9인 종이에 대해서 확인을 시작하겠다라고 솔브 함수를 부르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수들이 모두 같은 거라면 이것은 하나의 종이를 이루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더 이상 분할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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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는 부분을 모두 다르게 해서 크기를 9분의 1 등분한 배열을 각각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 함수를 다시 호출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또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을 구현한 부분이었는데 여기 2페이지의 솔브 함수 보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혹시 제가 설명이 너무 부족하거나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하는 점이 있으면 저번 주처럼 이번 주도 그 피드백 폼을 올릴 거니까 거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모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하나도 안 어려운데 너무 어려울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분할 정복의 대표적인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부분 문제로 분할해서 각각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엔 솔팅으로 넘어갈 건데요. 솔팅은 한국말로 정렬입니다. 정렬은 원소들을 일정한 순서대로 열거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대표적인 그 일정한 순서라고 하는데 이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그런 순서가 있고 아니면 그 기준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짝수가 홀수보다 앞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짝수랑 홀수 각각에 대해서는 크기가 큰 것이 앞에 왔으면 좋겠다. 라고 기준을 정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1, 2, 3, 4, 5, 6, 7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일단 짝수가 홀수부터 앞에 왔으면 좋겠으니까 6, 4, 2가 7, 5, 3, 1보다는 앞에 오겠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는 크기가 앞에 오도록 했고 그러면 정렬 결과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렬 알고리즘에는 크게 그 시간 복잡도가 5의 n제곱인 거랑 5의 n 로그 n인 걸로 나눌 수 있는데 n제곱인 거는 대표적으로 버블이랑 인설션이랑 셀렉션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건 아마 버블 소트일 겁니다. 그리고 n 로그 n인 거는 머지 소트랑 퀵 소트가 있는데 이걸 다 하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버블이랑 머지랑 퀵 이 정도만 보면 좋은데 오늘은 일단 머지만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버블이랑 퀵소트는 찾아서 해보셔도 충분히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적어주시면 됩니다. 머지소트는 한마디로 딱 적어보면 배열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정렬한 뒤에 합치는 방식입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런 배열이 있다고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각각을 정렬하는 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절반을 나누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절반을 나누고 절반을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의 원소만 남을 때까지 절반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절반으로 더 이상 나눌 게 없기 때문에 나누는 거는 다 했고 합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합치냐라고 하면 여기서 나눠진 것들 중에서 크기가 작은 게 앞에 오도록 합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5, 3이 있을 때는 3이 앞에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5가 오고요. 2, 6이 있으면 2, 6, 1, 4는 1, 4, 7, 8은 이렇게 순서대로 오도록 합쳐주면 되고 이제 하나씩 있을 때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2개 이상의 원소들이 있을 때는 조금 헷갈려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원소가 2개짜리인 배열을 둘이 합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배열은 이미 정렬이 된 상태니까 각각의 배열에서 맨 앞에 있는 것들은 그것이 속해 있는 배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임이 보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절반에 있는 배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거랑 오른쪽 절반에 있는 배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거랑 이렇게 앞에서부터 비교를 하면서 하나씩 원소를 적어줍니다. 여기서는 2, 3이랑 2랑 3을 비교하면 2가 앞에 오겠고요. 그리고 3이랑 6이랑 비교하면 3이 앞에 오고 5랑 6이랑 비교하면 5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6을 채워주면 됩니다. 오른쪽을 보면 똑같은 양상인데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서는 더 이상 비교할 게 없는데 오른쪽에는 아직 원소가 남았죠. 근데 이때 이제 이 말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미 다 그러니까 정렬이 된 상태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원소들은 이제 새로운 그 배열에 모두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비교하면서 넣어주고 한쪽에 비교가 다 끝나면 이제 남아있는 쪽의 원소들은 그냥 더 이상 순서를 따질 필요가 없이 복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머지소트의 시간 복잡도가 제가 방금 n 로그 n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n 로그 n인가 라고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일단 배열을 정렬할 때 2개씩 쪼개니까 총 로그 2의 n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1주차에 했던 것처럼 빅 O 표기법에서는 상수는 버리기 때문에 이제 로그 n만큼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합쳐줄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배열의 처음에서 끝까지 훑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n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n 로그 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배열을 계속 재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파라미터로 계속 배열을 넘겨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럴 때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물론 다른 분야의 코딩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PS에서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시는 게 편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어레이 배열은 숫자들을 저장하는 배열이고 솔티드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서 새롭게 배열의 배치를 바꿔주잖아요. 그 배치를 바꾼 것들을 저장하는 배열의 이름을 솔티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트 함수는 이제 그 함수를 정렬하는, 그러니까 배열을 정렬하는 작업을 모두 실행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머지는 분할된 배열들을 모두 합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일단 수를 다 입력받고 0부터 n까지 정렬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정렬된 결과를 출력해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솔트 함수랑 머지 함수일 텐데 그거를 한번 보시면 보시기 전에 여기서는 그 수를 입력받고 출력할 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빠르게 해주는 시간을 빠르게 해줄 수 있도록 이 타일을 모두 끊어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시간 초과가 날 코드가 아닌데도 시간 초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부터 n까지의 원소들을 정렬하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또 시간 초과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 개인 문자를 이걸 입력해 주셔야지 std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end를 사용하시면 그것이 또 느려서 시간 초과가 나실 수 있습니다. 먼저 sort 함수를 볼게요. sort 함수는 그 left라는 인덱스부터 right라는 인덱스 바로 전까지의 원소들을 정렬하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ight 빼기 left의 값이 배열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되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1보다 큰 게 아니라면, 즉 지금 확인 중인 배열 안에 원소가 1개 이하로 있다면 더 이상 분할을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리턴 해줍니다. 더 이상 분할을 할 것도 없고 정렬도 할 게 없겠죠.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배열을 절반으로 나눠줄 건데 위드라는 건 가운데 인덱스가 될 거고 이제 왼쪽 절반을 정렬해주고 오른쪽 절반은 정렬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합치는 이렇게 세 부분의 함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솔트 함수는 이게 전부인데 그에 반해서 머지 함수는 조금 복잡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프트 인덱스부터 라이트 -1 인덱스까지의 배열을 합쳐주는 그런 함수고요. 방금 미드를 기준으로 절반을 나눴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가져야겠죠. 그래서 레프트 인덱스는 왼쪽 절반의 인덱스고 라이트 인덱스는 오른쪽 절반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가리킨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솔트 인덱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렬된 결과를 저장하는 솔티드라는 배열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디까지 값이 찾느냐를 확인하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인덱스도 끝까지 안 받고 라이트 인덱스도 끝까지 가지 않는 동안에 그 왼쪽 절반과 오른쪽 절반의 원소들을 비교해서 더 작은 것을 솔티드 배열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레프트 인덱스가 미드보다 작다, 즉 비교를 다 끝냈는데 왼쪽 절반에 지금 원소가 남아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그 원소를 모두 더 이상의 비교는 필요 없이 그냥 모두 다 복사를 해주면 되고요. 라이트 인덱스도 만약에 라이트 인덱스가 라이트보다 작다, 즉 오른쪽 절반에서 원소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더 이상의 비교 없이 모두 다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사가 끝났으니까 이 sorted i에 있는 거를 어레이로 복사를 해줌으로써 해당 그 부분에서 정렬된 결과를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조금 불길한데 사실 저도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는 거는 저도 약간 이해를 덜 한 상태라서 반응을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럴까 봐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피드백 하실 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 이 부분 머지소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네, 시인점 타이를 끊는 거를 쓰면 스캔F랑 속도가 똑같아지는 걸로. 네. 똑같진 않은데 저도 이거의 원리를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닌데 스캔F 때의 속도랑 비교한다기보다는 이게 원래 타이가 돼 있으면 C인과 스캔F 그리고 Cout과 스캔F가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 연결을 끊고 각자의 STDO 안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스캔F랑 쓸 때랑 속도가 똑같아지는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스캔F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느낌이지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751번의 수 정렬하기 2번 문제가 있는데 여기 이 문제에서는 수의 개수 n이 최대 10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n제곱의 알고리즘, 예를 들어 버블 소트 같은 걸로는 시간 초과가 나요. 왜냐하면 시간 제한이 있는데 1초는 대략 연산이 1억 번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최대 100만 개니까 n제곱이 되면 1초로는 택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O(n) log n의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머지소트나 퀵소트처럼 n log n의 알고리즘을 구현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그냥 이 STA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sort 함수는 알고리즘 헤더 안에 있고요. 정렬하려고 하는 시작 이터레이터와 끝 이터레이터를 넣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정렬이 됩니다. 이 STL은 퀵소트 기반이고요. 그리고 정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시작과 끝 그리고 세 번째 항목으로 기준을 입력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면 그냥 기본 설정은 오름차순 정렬이 되겠고요. 제가 영주차 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올려드린 STL 설명 자료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8시 50분부터 다시 할게요. 그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시간 동안에 채팅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시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갖고 왔고요. 이분 탐색은 이렇게 정렬된 수들 중에서 원하는 값을 찾는 탐색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정렬된 수 하나의 배열이 있을 때 그것의 중간값과 비교해서 만약에 중간값이 더 큰 경우에는 왼쪽 절반으로 이동하고 작을 경우에는 오른쪽 절반으로 이동하면서 찾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구간을 좁혀가면서 탐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디바이드 앤 컨커의 일부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열이 있을 때 이 중에 4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고 할게요. 그럼 일단 이걸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를 설정해 놓고 이제 미드 값을 구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것도 이분 탐색을 짜는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라이트를 지금 배열의 마지막보다 플러스 1 된 인덱스로 해놓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해놨고요. 이거는 그 코드를 짜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렬된 상태에서 미드랑 4를 비교했을 때 미드에 있는 값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절반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라이트를 미드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이제 이쪽 구간을 보겠다는 그렇게 구간이 축소가 될 거고요. 또 똑같이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는 중앙값보다 찾고자 하는 값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절반으로 이동해서 이쪽 구간을 보겠다. 그렇게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맨 마지막에 미드 값과 찾고자 하는 값이 같으면 값이 있다고 알고 탐색을 이제 종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탐색을 할 때 n개의 수를 모두 검사한다면 시간 복잡도가 5n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분 탐색으로 구간을 절반씩 나눠서 검사할 경우 로그 n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문제로 백준 1920번 수찾기라는 문제가 있는데 최대 10만 개의 자연수가 주어질 때 그 중에서 이제 이 10만 개 수 중에서 이 숫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총 최대 10만 개를 한다고 해요. 이거는 2의 31승이라는 의미고요. 이것도 오타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m개의 쿼리, 그러니까 m개의 질문마다 n개의 수를 모두 확인할 경우 시간 복잡도가 5의 n의 m이 되겠죠. 근데 n이랑 m이 모두 최대 10만이기 때문에 시간 초과가 날 거고 그치만 이제 n개의 수를 모두 확인하지 않고 이분 탐색으로 구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확인할 경우 m 로그 n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볼게요. 이 어레이는 숫자들을 저장하는 곳이고 이제 수들을 입력받아서 정렬을 해줍니다. 정렬은 필수적이고요. 저도 이거 코드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오늘 냈었는데 정렬을 안 해서 한번 틀렸었습니다. 이분 탐색이라는 것 자체가 가운데 중앙값을 비교해서 이제 구간을 옮겨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렬을 하지 않으면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search라는 것은 이분 탐색을 하는 함수가 될 텐데 이제 0부터 n-1까지의 인덱스의 배열에 찾는 그 쿼리의 값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분 탐색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left가 right보다 작다는 것이 탐색하는 구간에 숫자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left가 right보다 작지 않다면 탐색한 구간의 크기가 0이란 뜻이기 때문에 찾는 값이 지금까지 없었으므로 false를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나누어서 또 볼 텐데 미드 값을 이렇게 잡아주고 만약에 중앙값과 키값이 같다라고 하면 그 수는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true를 반환하고 더 이상 탐색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키값이 중앙값보다 작다. 그러면 왼쪽 절반으로 옮겨줘야 하니까 이제 right 대신 mid를 입력해주면 되고 만약에 키값이 중앙값보다 크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하니까
left 대신 mid 플러스 1을 업데이트해서 탐색한 결과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일단 넘어갈 텐데 나중에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문 탐색의 응용 문제로 이렇게 단순하게 수를 찾는 것도 있지만 이것의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무 자르기 문제인데 이거 백준 2805번 문제고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좋겠어서 한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를 요약해 보자면 적어도 nm의 나무를 집에 가져가기 위해서 절단기가 자르는 높이를 정하는데 이제 그것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좀 이건 예제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있고요. 이 예제 입력과 출력을 한번 보시면 이제 m이 7이니까 여기 15의 높이에서 잘랐을 때 이제 여기 5, 여기 2 해가지고 이제 7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죠. 근데 이제 13이라는 높이도 가능하지만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장 큰 나무의 높이 이하의 값에 대해서 모두 확인한다면 높이가 최대 10억이고 n이 최대 100억이기 때문에 시간 초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장 높은 이 나무의 높이가 10억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높이를 설정하고 모든 나무를 돌면서 잘려지는 높이의 값을 계산해야 하니까 그 최대 높이 곱하기 n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분 탐색으로 확인한다면 n 로그 n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갖고 와 봤는데 이렇게 나무가 있고 m이 9라고 쳐볼게요. n스는 0이라고 초기화 해놨는데 이제 여기 문제에서 모든 나무의 합은 n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답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를 해둔 거고 그리고 문제의 그 설정 때문에 이제 답이 찾아지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초기화를 할 필요는 뭐 굳이 그게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실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초기화를 하면 좋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푸는 게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0으로 초기화를 해놨고 최대 높이가 20이니까 이제 라이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처럼 최대 가능한 것 중에서 플러스 1로 설정해서 21이라고 두고요. 레프트는 0이고 이제 미드는 1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잘리는 높이를 다 더해보면 합이 24입니다. 근데 24가 m 이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답이죠. 이 10이라는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n스를 10으로 업데이트하고 이제 이 아래의 영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인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이쪽 위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지는 아시겠죠? 저희가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것보다 큰 값만 큰 값들의 범위에서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프트는 미드 플러스 1로 업데이트해줘서 구간을 축소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면 미드가 16일 때 잘리는 높이의 합은 5입니다. 이때 5는 n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이 미드보다 더 높은 구간에 대해서도 모두 n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이제 레프트와 미드 사이의 구간에서만 확인을 하면 돼서 라이트는 미드로 업데이트 해주고요. 이 미드가 13일 때는 보시면 또 높이가 7, 4로 조건을 만족해서 13도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희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n스를 13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또 구간을 축소해줍니다. 이때 이제 여기가 가능하니까 이제 13과 16 사이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미드가 15면 또 만족하지 않아서 n스 값의 변화 없이 구간을 14와 15 사이로 축소해줍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레프트와 미드가 14로 같을 때 이때는 썸이 11로 이제 n보다 크게 되고 n보다 크기 때문에 n스를 14로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프트랑 라이트가 같아질 때는 아까 제가 레프트와 라이트랑 같다는 것은 구간 내에서 해당하는 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레프트랑 라이트가 같기 때문에 종료해주면 됩니다. 오늘따라 오타가 정말 많은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여기 n스는 13이 아니고 14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분 탐색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연습 문제에 넣어뒀으니까 나중에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 탐색에 관련된 STL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바이너리 설치라는 STL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첫 번째 두 항목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 배열 범위에 첫 번째와 마지막 이터레이터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찾고자 하는 값을 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 바이너리 설치라는 함수는 그 해당 범위 내에서 이 값이 있는지의 여부를 반환해 줍니다. 이 STL은 알고리즘 헤더 안에 있고 배열을 정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탐색은 정렬된 수들 내에서 값을 비교해서 구간을 좁혀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렬을 하는 것이 필수고 정렬하지 않고 바이너리 설치를 사용할 경우 잘못된 값이 반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푼 1920번 수찾기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 STL을 사용하시면 이분 탐색을 직접 구현하실 필요가 없이 여기서 한 문장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정렬을 하는 게 필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여기다 쳐놨는데 이제 이게 불리한 타입으로 반환이 되는데 이렇게 출력을 할 때는 불리한 타입을 출력을 할 때는 참이면 1, 거짓이면 0을 출력하기 때문에 이게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랑 맞아서 이렇게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터레이터로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가 있는데 로어 바운드는 밸류 이상의 값들 중 첫 번째 이터레이터를 반환하는 STL입니다. 만약에 해당하는 값이 없다면 가장 마지막 이터레이터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2, 3, 3, 3, 4 이렇게 수들이 있을 때
value를 3으로 넣어서 로어 바운드의 값을 구하려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로어 바운드는 이 3 이상의 값들 중 첫 번째 이터레이터, 그러니까 첫 번째 위치를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터레이터가 반환해서 네 번째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에 value에 5가 들어갔다고 치면 이제 5 이상의 값들은 여기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맨 마지막 이터레이터를 반환합니다. 그 어퍼 바운드도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value보다 value 이상이 아니라 초과하는 값들 중 첫 번째 이터레이터를 반환합니다. 만약 그런 게 없으면 마지막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3을 넣으면 아까와 다르게 7번째 이터레이터, 즉 여기 4가 위치한 곳에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고요. 만약에 똑같은 예시로 5를 넣으면 5 초과하는 값들은 여기 없으니까 맨 마지막 이터레이터를 반환합니다. 이것도 그 STL을 사용하시면 편리한데 그래도 구현하는 걸 한 번씩 해두시면 나중에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구현을 하셔서 사용하면 좋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코드도 가져와 봤어요. 그 로어 바운드 코드인데 이거는 바이너리 설치랑 비슷하지만 그 리턴하는 값을 조건을 만족할 때 리턴하는 값을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준다는 점, 그게 차이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값을 찾았다고 더 이상 탐색을 하지 않고 종료해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걸 위치를 찾았는데 여기였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가. 근데 앞에 3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도 계속 탐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값이 있다고 해서 종료를 하는 그런 코드는 아닙니다. 그렇게 찾은 값을 리턴해주면 되고요. 어퍼 바운드는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초과하는 값들 중 가장 앞에 있는 거를 찾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없다는 것이 로어 바운드와의 차이점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탐색을 종료하는 게 그 수를 찾았다고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앞에 있는 이터레이터로 쭉 계속 이동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값을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구간을 좁혀가는 방식입니다. 네, 이제 다 끝났는데 제가 오늘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divide and conquer라는 말의 뜻과 이것의 정의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divide and conquer는 대부분 2개 이상의 부분 문제로 나누는 알고리즘이라고 정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머지 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배열을 정렬하려고 그거를 앞쪽 절반과 뒤쪽 절반의 2개의 각각을 정렬하는 문제로 나눠서 해결하고, 그렇게 2개로 나눠서 해결한 문제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바이너리 설치랑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팔린드롬 확인 그런 알고리즘은 그 부분 문제를 이제 구간을 좁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부분 문제로 나누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하나의 부분 문제가 계속 있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의 크기를 줄여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divide and conquer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decrease and conquer라고 명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서 이게 뭐 엄청 중요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되게 재밌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부분 문제로 축소하는 문제는 그 재기 호출이 아닌 반복문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펠린드롬 문제랑 바이너리 서치 둘 다 레프트, 라이트 변수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 반복문을 돌리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여기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코드에서도 반복문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하나로 분리되기 때문에 재기 호출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어서 갖고 와 봤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결국에 부분 문제로 분할해서 해결한다는 점은 뭐 부분 문제가 2개 이상인지 하나인지 그런 거 관계없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디바이드 앤 컨커의 성질을 그런 걸로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는 갖고 왔는데 이게 제가 알고리즘 어떤 거에 해당되는 문제인지 적으려다가 조금 한번 그걸 안 보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다 섞어서 갖고 왔는데 여기 나무 자르기까지는 이 PPT에 코드가 있는 문제들이고요. 별짓기, 숫자 카드 2, 그러다 근 김가놈 이 세 문제는 조금 꼭 풀어가셨으면 좋겠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문제들도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여유가 되시면 풀어봐 주시면 좋겠고 여기까지 푸시면 그래도 조금 오늘 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15분이니까 17분 정도까지 일단 열어둘게요. 그럼 그동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나가주셔도 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피드백 폼 올라갈 테니까 거기서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